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라이필드의 신제품 M551 쉐리단 경전차 베트남전 타입입니다. 이름이 깁니다. 네. 사실 제가 타미야 키트를 이미 가지고 있고 요즘 하도 이 키트 사는데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안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의 그 캘리버 50을 쌍연장으로 단 사진인데요. 총신은 항공기용 기관총을 하고 있고 탄약통은 50발짜리 그 초기형을 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멋있어가지고 나도 이걸 만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요 받침대하고 탄약통은 드래곤재. 그다음에 요 기관총은 그 3D 프린팅 게라지 메이커, 이 메이커 이름 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두 개를 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쏠려면은 뭔가 이게 같이 쏠려면 이 같이 쏘는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가슴팍에 넣다 놓고 엄지손가락으로 발사하는 방식이지만 두 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쐈을라나?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즘 그 현대 그 험비 위에 있는 쌍연장 이런 거 보면 뒤에 이렇게 판때기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쉐리단에 딱 키트 보니까 쌍연장 기관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그럼 발사 장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걸 사자 라고 해서 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이렇게 쓰구나 그럼 이거를? 뭔가 동조 장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방아쇠를 같이 누르게 하는. 네. 근데 재현이 안 돼 있는 점이 좀 아쉽긴 한다만 원래 그런지도 모르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사긴 샀습니다. 자, 산 김에 오늘 진하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자, 일단 그 실물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요 M551 쉐리단은 1959년부터 개발을 시작. 근데 그 당시에 그 M41 워커불독이라는 경전차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주포도 장포신 76mm. 그래가지고 그게 워커불독 유명하죠 사실. 근데 굉장히 성능도 좋았고 아주 성능적으로 만족스러웠는데, 미군이 뭔가 그 전 세계에 그 신속 전개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포신도 너무 길고 무게도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참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나라다 보니까 공수 전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 때 이제 워낙 그때 확 오면서 좀 불편을 많이 느꼈나 봐요. 배 타고 오려면은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경전차를 만들어야겠다. 소련의 T-54, 55를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주포를 가지면서도 가볍고 수송기로 수송도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낙하산 투하도 가능한 이런 경전차를 만들자. 야, 얼핏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가처럼 들리는데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도입한 것이 일단 152mm 건 런처. 그러니까 요 152mm 이 엄청나게 큰 구경인데 포신은 짧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일반 탄약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건 런처를 일단 주무장으로 장비를 하고,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경량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차체는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포탑은 균질 아변 강판 일반 장갑재입니다. 그리고 또 수륙양용도 가능하다. 그 완전 만능 전차예요. 가능할까요?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요 1962년에 시제품 12대를 일단 만들었다가 1966년에 M551 쉐리단으로 이제 제식화가 됐어요. 정식 이름을 부여받고요. 예. 또 이 쉐리단은 남북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던 필립 헨리 쉐리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그런 것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죠? 예. 미군이 병기 이름을 붙일 때는 이 탱크 같은 그런 중화기는 보통 이제 장군 이름을 많이 따오고요. 그다음에 이 장갑차 같은 이런 일반 좀 가벼운 차량은 그 일반 병사 중에 좀 영웅이 된 그런 병사들, 혁혁한 무공을 세운 병사들의 이름을 붙이고, 그런 사람 이름을 붙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항공모함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대통령 이름을 붙이고, 그죠?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건 또 지역 이름을 붙이고 이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게. 네. 그래서 요 쉐리단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면 승무원 4명, 중량은 15.2톤, 300마력 순행식 디젤 엔진을 장비,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라고 그래요. 무게가 16톤급으로 굉장히 가벼우니까 가능했고요.
수상 주행은 그 시속 5.8 내지 6.4km 정도. 그리고 항속 거리는 560km. 그다음에 NBC 방어 장치를 가지고 있다. 양압 장치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주무장은 M81 152mm 건 런처. 그래서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과 일반 탄약을 다 발사할 수 있는. 그리고 12.7mm 기관총하고 7.62mm 동축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비하고요. 그다음에 연막탄 발사기 8기. 그리고 탑재 탄약은 시레일러 미사일 8발과 일반 탄약 20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28발. 예. 상당히 적은 탑재량이긴 한데요. 예, 작으니까 뭐. 예. 그리고 저 시레일러 미사일은 적외선 반자동 유도 방식. 사정거리는 고정 목표에 대해서는 약 3km, 이동 목표에 대해서는 약 2.5km였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105mm급 주포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고 정확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더랬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신속 전개를 위해서 C-130 수송기의 뒷문으로 투하를 하든가 아니면은 낙하선을 달아서 직접 투하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비행기로 전차를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전차가 떨어지는 적 보병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새 시대의 전차로 큰 기대를 받고 그래서 1970년까지 총 1562대가 생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베트남전에 좀 투입을 해보자. 그래서 베트남전에 처음 투입된 게 1969년. 네. 그래서 투입이 됐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는 일단 첫째 건 런처가 일단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 새로 개발한 완전 연소식 탄피를 사용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탕 쏘면 이제 속에서 탄피가 다 이제 연소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한 발 쏘고 탄피를 또 바깥으로 전차 바깥으로 어떻게든 옮겨야 되는 예.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한 번 쏜 다음에 이걸 또 긁어내야 됐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래 분당 한 5발 정도 쏴야 되는데 한 2발 내지 3발밖에 쏘지 못했다. 그 포신을 직접 청소하면서 네. 장전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압축시켜서 요 찌꺼기를 또 배출해내는. 훅 불었더니 네. 그 찌꺼기가 전차 안으로 또 들어왔다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도 막 이렇게 중독이 되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또 이 불씨가 꺼지지 않은 불씨가 또 안으로 들어와서 탄약에 유폭될 위험까지 있고. 어허. 그래서 나중에 뭐 이거 포미를 닫고 또 내보낼 수 있는 장치를 다시 만들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 저 주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시레일러. 네. 이게 저 정확한 발음이 뭐 슈레일리인가 뭐 그렇다 그러죠.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한글은 보통 시레일러라고 쓰는데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으로 완성도 안 됐지만 베트남 정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소용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베트남전에는 사용을 안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 탄약을 싣고 다녔는데 아무튼 이게 일단 그런 탄피 때문에 말썽을 부리고 그 다음에 또 명중률도 또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라이플건 강선이 있는 강선포인데 이 포신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탄도 성능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원래는 건런처, 즉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었죠. 네. 미사일이 아직 이 시점에 안 되었습니다. 네. 근데 요 워낙 구경이 크니까 또 한 방 제대로 맞기만 하면은 이게 또 위력은 엄청났다 그러긴 해요. 152mm에서 나오는 훌륭한 장약량으로 예. 대전차 고폭탄으로서 훌륭한 성능을 발휘를 했죠. 그래서 한 발 맞기만 하면 그냥 탱크도 박살나고 그 다음에는 그 캐니스터 탄이라고 일테면 이제 샷건 같은 그런 탄약인데 그건 이제 자탄이 1만 발이 있다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한 방으로 그 100여 명 이상의 적을 쓸어버린 적도 있었다. 야. 그렇다 그럽니다. 네. 이런 사례는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제 또 차체가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요 방화력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지뢰에 이제 엄청나게 또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일반 총알이 아닌 철갑 소위탄 같은 걸 맞게 되면 소구형 탄의 이 차체가 알루미늄 합금이라서 불이 붙는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전차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녹아내리는 이런 사고까지 있었다고 하니 네. 역시 실전에 투입해 보니까 많은 문제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RPG-7한테도 또 뻥뻥 잘 뚫리고 그다음에 뭐 바닥에 그 지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장갑판을 덧대긴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워낙 또 베트남군의 또 지뢰가 점점 강력해지니까 사실 뭐 지뢰 때문에 M48 전차도 뭐 무사하지 못했거든.
사실 그런 비대칭 전력으로 싸우는데 아주 이골이 난 베트남군이죠. 예. 그리고 또 엔진도 또 걸핏하면 과열이 돼가지고 뭐 때로 뭐 음. 불까지 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 M551 경전차는 실패작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1600대나 만들어 놓은 걸 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사일도 계속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걸 1975년인가요? 그래서 이때 제식 장비에서 이걸 제일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그럼 1,500대나 되는 수량 이 중에서 베트남전에서 상실한 게 한 100여 대. 그러니까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부는 또 그 가상적 전차로 이제 개조를 합니다. 네. 뭐 T-72 뭐 이런 거 비슷하게. 그래서 훈련 부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 차량은 또 포탑을 제거한 다음에 뭐 공사용 장비 이런 걸로 민간한테 또 줘버리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쓰려고 했네요. 네. 그래서 요 그 다이하드 3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 연보실 거 알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이하드 3를 보면은 그 M551을 개조한 공사 차량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 100여 대 정도는 이제 남겨놨다 그래요. 네. 82 공수사단이 사용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뭐 57대인가가 필요한데 이제 예비 차량까지 한 100대 정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대 정도만 남겨놓은 거죠. 나머지 이제 다 없애버린 거지 사실상. 실제 쉐리단 장군이 좀 일찍 죽은 편이었는데 전차도 같은 전철을 밟게 되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얘가 명맥을 유지를 하다가 요건 이제 나중에 개수를 좀 하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사격 통제 장치에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도입. 여기 이제 루비 레이저라 그래가지고 그 최초창기의 레이저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구형입니다. 네. 근데 요새 뭐 야그 레이저, 뭐 CO2 레이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루비 레이저는 어쨌든 초창기 방식에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함이 많은 뭐 그런 레이저 방식이고요.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어요. 그리고 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걸프전에 투입된 요 차량들은 요 시찰 장치를 열영상 장비를 장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루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단 것을 M551A. 근데 자료에 따라서는 A1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M551A 또는 M551A1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요 열영상 장비를 장착한 것은 M551A1 또는 A, TTS. TTS는 그 탱크 서멀 사이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건 열영상 장비를 장치하기 때문에 요 서치라이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요 걸프전 때 사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잠히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실전 투입된 것이 1989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마약 거래 혐의를 받고 있던 그 파나마의 노리에가라는 그 독재자를 미군이 쓸어버리기 위해서 1989년 12월 20일 새벽에 급거 82 공수사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파나마를 침공하게 됩니다. 드디어 공수전차답게 네. 하늘에서 탱크를 뿌리는 네. 최초의 작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10대를 하늘에서 뿌렸는데 이 두 대가 낙하산이 안 퍼져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파괴되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8대는 제대로 내려가지고 4대씩 나눠가지고 2계조로 나뉘어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 82 공수사단이 저 C-141 수동기를 타고 파나마 공항으로 와가지고 약 2,000명이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주간의 작전을 펼쳐서 목적 달성을 다 했습니다. 파나마가 사실 군대가 보병 위주의 알부병 위주의 미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전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탱크도 가져가고 참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M551은 나중에 또 4대가 더 추가로 합류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병대가 사용하는 LAV-25 8륜장갑차도 1개소대가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군의 손실은 처음에 낙하산으로 이제 투하하다가 곤두박질 친 2대, 그 다음에 그 미군은 28명이 전사했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전 투입된 것이 1991년의 걸프전입니다. 그래서 1990년 8월에 이라크가 이제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국적군을 편성해서 이제 사우디로 병력들을 왕창 파견을 하는 거죠. 데저트 실드 작전, 우리도 보통 사막의 방패 작전 이러잖아요. 그 작전 발령 몇 시간 만에 이제 82 공수사단이 이 쉐리단 전차를 가지고 이제 급거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선발대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대들이 계속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뭐 큰 작전을 벌인 건 없지만 선발대로서 일단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고요. 여기 투입된 차량은 M551 쉐리단 53대,
그리고 해병대에서 빌려온 LAV-25 6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파견된 쉐리단은 전부 다 연령상 장비로 이제 개수를 하는 이제 그런 개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 초에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뭐 부대들이 본대들이 다 이제 전투를 벌였지만 얘네들은 뭐 강행 정찰 뭐 이런 것만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적 전차에 포를 막아낼 그런 장갑은 없기 때문에 네. 화력은 뛰어나지만 적의 주포의 직격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만 맡았고요. 근데 이 미확인 보도긴 하지만 이때 그 시레일러 미사일을 사용해서 이라크군 전차를 격파한 사례가 있다. 공식 보도인가요? 뭐 미확인 정보라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2mm 건런처는 애초에 그 예전에 그 M60A2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실었었고. 스타쉽 탱크. 네. 그다음에 MBT-70이라고 미국하고 독일이 공동 개발한 거기도 이제 장착을 했었는데 뭐 둘 다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 결국은 얘가 이제 거의 뭐 막판에 퇴역할 무렵에 드디어 적 탱크를 한번 부숴보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걸프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죽은 듯이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는 뭐 그땐 책 낼 때도 아니었고 이 지식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M551이 딱 나타난 거 보고 아니 저거 다 퇴역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역시 걸프전 지나고 나서 또 죽은 듯이 있다가 1996년에서 97년 사이에 모조리 퇴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1960년에 태어나서 2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미군 그 신형 차량 M10 부커라고 있잖아요. 네. 2025년부터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거의 한 60년 만에 등장하는 경전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중 수송이 가능한 네. 그런 전차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실물 얘기하고 또 키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요 키트가 최초로 나온 게 M551 쉐리단의 최초 키트가 역시 타미야. 그래서 이게 1971년에 발매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당시에 그 모터로 가는 겁니다. 35대1 싱글 모터. 그다음에 리모컨은 1973년에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쉐리단 키트. 지금 가끔 왜 그것도 요새 왜 재판 막 되잖아요. 왜 그저 모터 다 띄워버리고 뭐 궤도를 접착제로 붙일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몇 번 재판은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사보면은 실제로 뭐 부품이 거의 없어요. 요즘 시각으로 보면 뭐 너무 간단하지 사실. 근데 그때 뭐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이게 그 M551 쉐리단이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좀 좋은 키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이제 디테일업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형 잡지 보면 이제 쉐리단 has many potentials.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디테일업만 하면은 기동차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게라지 키트도 좀 나왔습니다. 풀 키트로. 예. 그래서 요 대표적인 그 제규에서 나온 풀 키트인데 요건 저도 한번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이걸 내가 수원까지 가서 직거래로 사왔어 사실은. 근데 사고 나서 이제 처박아 놨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거 딱 여니까 그때 뭐 궤도가 없었나 뭐가 뭐 없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완성을 못 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뭐 전화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그냥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거의 그냥 내버렸죠. 이게. 아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에서 요걸 이제 카피판이 나왔습니다. 카피판도 나오고 이제 싱글 모터도 나오고 역시 리모컨도 나오고 박스 그림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 나중에 아카데미에서 분사를 한 그 세미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요 쉐리단 금형을 가져가 가지고 1990년대 한 중반까지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거의 장난감 같은 키트 말고는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 마찬가지였어 사실. 이거 쉐리단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의외로 아카데미에서 쉐리단이 나오게 됩니다. 신제품으로, 예. 신금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서 나온 게 2005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구입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해외 모형 그 사이트에서 이거 뭐 비판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만들어 놓고 보면 분명히 M551 쉐리단인 건 맞다. 만들어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이러이러하다고선 이 바퀴의 위치 이런 게 다 틀렸다 이거예요. 드디어 2000년대가 되면서 디지털 카메라도 생겼고 네. 인터넷도 생기고 하면서 자료를 실처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네.
1970년대야. 쉐리던 탱크가 있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그때는 재밌게 잘 놀다가 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눈이 높아지면서 고증에 충실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태가 이제 등장을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매니아층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기사였어요, 그게. 예. 저도 그때 그걸 봤었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샀던 그 제규어 게라지 키트 남은 부품하고 이걸 또 섞어서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2019년 무려 또 14년이 지나고 나서 타미야에서 MM 시리즈 50주년 기념 키트로 완전 결정판 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료 제공자의 자세한 인터뷰와 함께 아주 화려하게 키트를 발매를 했었더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라이필드 모델에서 요거랑 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뒤였던 것 같은데 쉐리단이 또 나왔습니다. 네. 베트남전이 아니고 그 걸프전 타입 M551A1 TTS. 네. 그래서 요 키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좋은 키트가 이제 동시에 두 개가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좋을 때가. 하하하. 그래서 요 두 가지 좋은 키트가 이제 한참 동안 팔리다가 드디어 2025년에 라이필드에서 베트남전 타입을 이제 더 내놓게 됩니다. 야.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할 이 키트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요 런던 구성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자, 이렇게 런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타미야 키트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좀 조립을 하고 했는데, 자, 이제 2부로 이어집니다.